안녕하세요. 동그리골프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트 코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께서 프로님은 백스윙을 하실 때 레이트 코킹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이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투어 프로들이나 아니면 상급자 골퍼분들한테 그 백스윙을 할 때 레이트 코킹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조던 스피스나 아니면 여러 장타자들이 이렇게 백스윙을 할 때 레이트 코킹을 하는 그 이유와 그 하는 방법, 팁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파워와 레이트 코킹의 관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레이트 코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저는 백스윙을 할 때 굉장히 레이트 코킹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봐주신 분이 저의 백스윙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 코킹에 대해서 이 앞전 영상을 할 때 이 손목 코킹이라면 골프 스윙에서 스피드를 내는 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킹에는 종류가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테이크백 구간을 지나서 오른쪽 다리 쪽에서 코킹이 진행되는 얼리 코킹이 있고요. 그 다음 허리춤 쪽에서 진행이 되는 내추럴 코킹이 있고요. 오른쪽 어깨나 혹은 가슴 부위 혹은 목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코킹을 주는 레이트 코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레이트 코킹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레이트 코킹을 추천드리거나 혹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할 때는 얼리 코킹이나 내추럴 코킹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이트 코킹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 사람마다 팔 길이, 그리고 몸통의 회전 가동 범위, 그리고 손목의 가동 범위, 유연성, 근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몸 신체 조건에 맞춰서 스윙을 하셔야지 무조건 얼리 코킹이 좋다, 레이트 코킹이 좋다 라고 해서 그거를 무리하게 따라 하시는 건 저는 좀 적극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각각의 장단점부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레이트 코킹의 가장 큰 장점은 스윙 아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많은 파워를 비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럼 제가 이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트 코킹의 가장 큰 장점은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아크를 그리고 간다라는 건데요. 왜냐면 테이크백 이후에 코킹이 되어지는 이런 얼리 코킹은 스윙이 이미 이만큼 손목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굉장히 작은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레이트 코킹을 하게 되면 팔을 꺾지 않고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팔이 점점 더 멀리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코킹 구간에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코킹이 구사된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 있는 이런 동작의 모션인데요. 내가 테이크백 이후에 바로 콕을 줘서 손목에 각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카킹이 없는 이런 완만한 스윙 궤적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백스윙이 거의 다달해서야 스윙 코킹을 만들어주는 이런 레이트 코킹은 굉장히 큰 아크를 그리기 때문에 많은 파워를 비축하고 있다. 조금 더 힘있는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좋은 백스윙에서도 다운스윙 때 전환되는 이 트랜지션 동작에서 이렇게 완만한 코킹을 갖고 있다고 해도, 레이트 코킹을 했다고 해도 다운스윙 시에 이렇게 몸쪽으로 붙어지는 듯한 이런 트랜지션 동작이 구사되지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레이트 코킹을 이렇게 느슨하게 가지고 레이트 끝에 가서 이렇게 코킹을 준다고 해도
아까처럼 이런 트랜지션 동작에서 몸에 붙어져서 더 과한 손목의 움직임을 준 상태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운스윙이 되어서 회전이 되어버린다면 당연히 캐스팅 동작이 생기면서 공의 뒤쪽을 쳐버리게 되는 이 스쿠핑 동작까지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레이트 코킹을 했다, 이런 백스윙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하고 있구나 라고가 아니라 다운스윙 때도 역시나 그 레이트 코킹에 어울릴 법한 이런 트랜지션, 몸에 붙어지면서 심지어 내 오른쪽 목을 이 샤프트로 때리면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내 몸에 붙어 나오다가 임팩트 구간에서 이 손목을 굉장히 과하게 풀어주는 이런 동작이 없이 그냥 레이트 코킹만 했다고 해서 파워가 뭐 증폭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트 코킹을 구사를 하시고 그 다음 다운스윙으로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몸에 붙어 들어가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 레이트 코킹이 위험한 이유는 손목에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백스윙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내가 백스윙으로 가는데 이렇게 완만한 코킹을 가지고 가면서 백스윙 탑에 다다라서야 이렇게 카킹을 주게 되는데, 이때 버티는 손목이 힘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오버스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면 또 다운스윙 때 또 바깥쪽으로 또 풀어지면서 몸에 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아니고 바깥쪽으로 차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구간 스피드가 굉장히 증폭이 되기 때문에 임팩트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전혀 없어서 비거리는 오히려 손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레이트 코킹이 된다고 해서 거리가 많이 나겠다, 뭐 얼리 코킹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무슨 또박이로 치겠다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어울리는 다운스윙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그 질문자 분께서는 이 레이트 코킹을 구사해서 공을 좀 멀리 파워풀하게 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트 코킹이라 하면 결국에 늦게 코킹이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이 나가는 구간까지는 굉장히 팔을 펴 있는 상태에서 멀리 낮고 길게, 굉장히 낮고 긴 테이크백을 주시면서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해주셔야 하고요. 내 한 가슴 높이, 허리나 가슴 높이 정도부터는 손목이 코킹이 아주 약간이 되는데, 내추럴 코킹 같은 경우는 이 가슴 높이나 허리 높이에서 손목이 90도로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트 코킹은 조금 더 늦게 이제 코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각도로 치면 한 130도, 140도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 가슴 높이에서 한 140도 정도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굉장히 길게 뽑혀져서 테이크백, 스윙 아크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백스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역시나 손목은 90도 혹은 100도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먼 커다란 굉장히 큰 아크를 그리는 이런 백스윙 포지션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는 몸에 붙어 들어가는 듯한, 자 다시 레이트 코킹을 주고요. 다운스윙 때는 오히려 몸에 붙어 들어가면서 임팩트 구간에서는 그 손목이 폭발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이런 트랜지션 동작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운스윙까지 다 내리실 필요는 없고요. 백스윙 탑까지 만드신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스윙으로요. 테이크백을 길게, 손목은 완만하게, 백스윙 탑에 가서는 90도 내지는 한 100도 정도, 그 다음 트랜지션 전환될 때는 내 몸에 붙어 들어가면서 요 정도, 팔꿈치가 내 몸에 붙어질 정도까지만 이 전환 동작을 써주시는데요. 이때는 역시나 몸통이랑 골반이 같이 좌측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빠져나간다고 하죠. 체중이 이동이 되는 건데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때 체중 보내주시면서 끌고 들어가는데 이 샤프트는 내 오른쪽 이 옆 목을 심지어 때린다, 친다라는 느낌을 갖고 좀 과장되게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이렇게 붙어 들어간 애를 가지고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을 풀어주면서 여기에서 쭉쭉 던져져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로우랑 피니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백스윙에서 클럽 샤프트를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다운스윙 때는 몸으로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세우고 붙고 세우고 붙어서 세우고 붙는 이런 전환 동작을 굉장히 많이 훈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선수들도, 많은 프로들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몸통으로 계속 붙어 들어가는 이런 레깅, 트랜지션 전환 동작을 많이 연습하고는 합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습을 좀 해보고요. 자, 백으로 나갔다가 길게 가서 몸에 붙여가고, 길게 낮고 길게 몸에 붙여서 손목은 과하지 않게, 과장되지 않게 몸에 붙여주고요. 정면 한번 보세요. 자,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낮고 길게 완만하게 백스윙 카킹. 자, 그 다음 다운 때 몸에 붙여져서 들어가고 임팩트 팔로우 쭉. 그 다음 피니시로 돌아서 나가게끔 회전되시고. 자,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 원, 붙어서 둘, 셋. 다시. 자, 출발. 원, 셋. 다시 측면. 조준. 자,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자, 준비. 오케이, 고. 힘들어. 257m. 자, 한 번 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공이 좀 많이 떴어요. 252m, 3m, 4m. 붙여서 팔로우 피니시까지. 낮고 길게 테이크백을 하시면서 코킹은 너무 가파르지 않게. 그게 이제 레이트 코킹이죠. 자, 줘보겠습니다. 스윙.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힘들어. 자, 한 번 더. 스파이크 징이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미끄럽네요. 자, 부상 조심하세요. 이 스파이크 징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리하셔서 미끄럽지 않게. 마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출발. 이런 식으로 일단 260 조금 남았네요.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낮고 길게 테이크백을 하시고 그 다음 손목을 적당하게 백스윙 탑에서 90도나 100도 정도 다운스윙 트랜지션 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몸에 붙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붙어 들어가면서 임팩트 포지션에서 손목이 다 풀려지게끔. 그 다음 팔로우로 나가주면서 뻗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회전하시면서 피니시까지 돌아 나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파워와 레이트 코킹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자님께서 그 레이트 코킹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장단점, 팁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레이트 코킹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체 조건에 맞춰서 아니면 스윙 타입, 나의 이제 공략, 이 방법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스윙이 안전한 스윙을 원하는지 아니면 공격적인 스윙을, 파워풀한 스윙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자기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 얼리 코킹을 할지 아니면 내추럴 코킹을 할지 아니면 레이트 코킹을 구사할지 선택을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레이트 코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얼리 콕이라든지 아니면 내추럴 콕에서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하셔서 언제든지 질문, 문의 이렇게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그리골프TV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좋아요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